그래서 엔비디아는 의외로 지금은 밸류가 부담인 게 아니라요. 저 실적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HBM3E,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이 제대로 될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마침 오시는 날 이 미국장 엔비디아 랠리라고 말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때문에 완전히 막 다 급등해 버렸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이제 엔비디아라고 쓰고 갓비디아라고 읽는. 그러게 요새 이제 갓비디아 얘기가 나오던데. 네, 정말 신인 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AI 반도체, HBM 쪽으로 지금 흐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회장, 네, 회장의 젠슨 왕의 그 코멘트 가운데서 이거는 티핑 포인트다. 지금 이게 정점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더 터진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렇죠. 더 이 시장이 막 열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봐야죠. 네,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은 수요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네. 실적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네. 네, 일단 엔비디아를 정리하자면 제가 어제 그 실적을 보고 느낀 거는 원래 주가라는 게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대감이라는 거는 멀티플이고, 그런데 보통은 주식이 기대감의 속도를 실적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반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의 속도가 이 실적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포워드 지금 PER로 보면 엔비디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PER이. 글쎄요. 네. 지금 20배대입니다. 아, 이렇게 올랐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나오는 실적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통상적으로 PER이 한 80배 정도인 주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30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고요. 일단 매출이 22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65%가 증가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15억 5천만 달러가 더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65%라는 이 숫자 자체가 엄청난 거죠. 뭐 미국 나스닥의 스몰캡도 아니고, 네, 정말 빅테크 업체가 이 정도 실적을 낸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른 그 주가 그것만 가지고도 넷플릭스 시총 하나 만들었다고 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이 5.16달러인데요.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0.52달러 상회했으니까 거의 10% 정도 잘 나온 거고요. 이게 정말 이제 놀랍죠. 원래 엔비디아 그러면 게이밍 매출, 그래픽 카드 쪽이 어떻게 되냐, 코인 쪽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만 보면 되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4억 달러. 자, 전년 대비, 이거 오타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409%. 와, 진짜 엄청난 거네. 네. 4배. 그러니까 원래 엔비디아가 제가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봤는데 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글쎄요. AI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네. 글쎄, 감이 안 잡히는. 그렇죠. 아주 작을 것 같은데. 네. 한 85억 달러 나오면 대박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한 개 부분, 데이터 센터 쪽에서만 무려 지금 184억 달러가 나왔으니까 대단하네. 네, 회사가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 폭이 그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이 조금씩 내려가는다. 그렇게 보통 보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엔비디아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는 너무 많아요. 공급이 못 가는 겁니다. 네. 공급이 못 가는 거고 지금 쇼티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급의 쇼티지는 누가 원인이냐? 엔비디아가 원인이냐?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주면 되죠. 결국은 TSMC가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쇼티지가 풀릴 때까지는 주가는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TSMC가 이게 쇼티지가 언제 풀리냐? 그럼 TSMC 실적에서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TSMC가 공식 코멘트한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네네, 맞습니다. 열심히 증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쇼티지라고 했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서 보통 이게 선반영 9개월 한다고 하면 역산을 하면 적어도 주가는 올 상반기나 3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제 메커니즘이 뭐 틀릴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 때려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매출이 뭐 의미 없죠. 29억 달러 나왔고 이것도 굉장히 잘했죠. 전년 대비해서 56%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에 가려서 네. 의미 없고 이제 모두가 이제 $1,000 언제 가냐, 1000비디아 언제 오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1,000를 가려면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지금 20배 후반 수준이거든요. 네. 어제 주가로 27배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밤새 올랐기 때문에 요게 그러면 한 35배에서 40배 정도 받으면 PR을 $1,000가 돌파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네. 지금 대만 증시가 참 좋잖아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엔비디아도 대만 사람, 네, 그렇죠. TSMC도 대만, AMD도 대만. 네. AMD도 네, 리사수 CEO. 그러니까 리사수 CEO랑 대단하네. 젠슨 황이 서로 친척이에요, 친척. 대단하네. 완전히 대만 국적의,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만 출신의 네. 이 CEO들이 창업가들이 진짜 큰 일을 냈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의외로 지금은 밸류가 부담인 게 아니라요. 저 실적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저게 피크 아닌가? 이거에 그렇죠. 대한 오히려 걱정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 병목은 TSMC 코어스 캐파 부족이 병목인데요. 그런데 코어스라는 거는 2.5D 구조의 패키징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GPU하고 HBM을 이렇게 이제 주상 복합 구조처럼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가 코어스가 TSMC가 준비가 되면 엔비디아 칩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병목이 HBM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삼성이 지금 HBM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모든 그 AI 반도체 업체들의 올해 가정은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에 독점적으로 HBM3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작년 9월부터 삼성이 이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한번 딜레이 됐고, 자, 올 초에 이제 이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그 어떤 내부적인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팩트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SMC 선단 공정도 캐파가 지금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3나노 캐파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 한 6만 장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열심히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 월 10만 장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꽤 많이 늘리는 거니까 이제 수급이 원활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애플이 우리도 AI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네. 애플이 갑자기 프로세서에 들어가는 AI 칩 면적을 확 늘렸어요. 그래서 TSMC의 3나노 웨이퍼를 50% 주문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삼성은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주워 먹어도 대박일 거예요. 그렇죠. HBM이나 뭐 코어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국 삼성이 iCube라는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3나노 선단 공정도 지금 점점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상황인 거죠. 근데 3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TSMC하고 삼성전자.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줘먹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TSMC는 지금 이제 기존에 이런 것들 때문에 물량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쇼티지니까 삼성전자가 그 네, 맞습니다. 나머지를 줘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TSMC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보다 많은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TSMC가 다 감당을 못하니까 2등 업체한테 가야 되는데 2등 업체가 좀 시원찮은 거죠.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신뢰를 준다 그러면 충분히 삼성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주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더 끌게 되면요.
이걸 인텔이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 지금 인텔 네. 뭐 1.8나노니 뭐 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네네. 건 뉴스 나와서 이거 근데 믿어도 돼? 막 이런 시장의 의심도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못 믿어온 회사죠. 사실 뭐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원래 그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동네 바보형은 인텔이었고 한국에 있는 동네 바보형은 삼성이라고 이제 장난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것도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기회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회라는 게 지나가면 다시 잡기 힘든 거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좀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또 이제 기회가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AI PC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서버용 칩들은 대부분 인텔이 하고 있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반도체들은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삼성이 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칩 설계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자기들 칩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X86 아키텍처는 잘 하지만 그런데 X86 아키텍처는 결국 AMD하고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의 입장은 사실 인텔이 경쟁사잖아요. CPU나 GPU 쪽에서. 근데 선뜻 맡기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냥 일반 팹리스 업체들은 대부분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 어떤 생산 경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삼성은 지금 빨리 공정, 효율화, 수율 이런 쪽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ARM 기반의 칩 설계 경험이 있고 그리고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3나노 공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인텔 입장에서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칩 설계 경험은 없지만 미국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인텔이 의외로 후공정 기술이 뛰어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예. 그러니까 삼성은 iCube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이 있지만 인텔의 포베로스나 EMIB, 인베디드 멀티 인터커넥트 브릿지라는 이런 기술들이 사실 삼성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 간의 어떤 경쟁, 누가 TSMC의 낙수 효과를 누릴, 그러니까 누가 이인자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참 엔비디아가 준 기회라고 해야 될까? 하늘이 준 기회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걸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하이닉스 뭐 5%까지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뭐 0.2%, 3%,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 보고 심지어 마이크론도 저렇게 올랐는데 5%대 급등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후였지만 이게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피처폰의 절대 강자가 노키아하고 모토로라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회사들이 뭔가 잘못된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휴대폰 시대에서. 그렇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서 갑자기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게 게임의 룰이 바뀌니까 그런 큰 회사들도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서 삼성이 뭔가 적응을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거하고 또 공교롭게 제가 그 HBM 쪽에서 이제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HBM 쇼티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묘합니다. 그래요? 예, 작년 말하고 올 초 들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모습들이 묘하냐면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청주에도 팹이 있고 이천에도 팹이 있습니다. 근데 이천에 있던 낸드 플래시 라인을 청주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갑자기 작년 말 올 초 들어서 갑자기 스톱이 됐어요. 이유가 알 수 없는데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처럼. 네. 범인을 찾아서? 네네. 그러면 갑자기 잘 하던 걸 왜 갑자기 스탑을 했냐? 요게 키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청주 팹에서 HBM 생산을 위한 핵심 공정이 있어요. 그게 TSV라고 하는 스루 실리콘 비아인데요. 칩에다가 구멍을 뚫는 공정입니다. 여기 갑자기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것 같은데, 그럼 왜 갑자기 계획이 없던
TSV 쪽에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 아, 요건 아마 삼성이 잘 안 되는 거다. 네, 잘 안 되니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당분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량을 더 줄 네네,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 뭐 실적 나오고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선수금이 더 늘었습니다. 네, 선수금 누가 줬을까요? 엔비디아 네, 줄 수 있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맞습니다.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삼성한테 유원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작년 말에 급하게 하이닉스 쪽에 더 투자를 해라.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0팹을 그러면 청주로 옮기면 스페이스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스탑하고 더 지금 HBM을 급하게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이런 것들을 이제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계획이 올해 2배 캐파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분기에 엔비디아 신규 칩들이 대거 나오거든요. 네. 그레이스호퍼 200이나 H200이나 B100 같은 칩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는 HBM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H100 대비해서 뭐 2.4배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HBM 수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지금 삼성전자도 2원화가 안 되고 마이크론도 3원화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또 SK 하이닉스 독점. 최근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주가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 전날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상한가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그게 갑자기 왜 시총 5조 6조짜리가 깜짝 상한가를 갔을까? 놀랐어요. 네. 그냥 밸류업일까? 자사주소가? 네. 뭐 그런 생각들을 네. 했었죠. 이제 그때는 그럴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돌이켜서 이런 팩트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 SK 하이닉스 독점, 한미 반도체 독점이 더 가는구나. 라는 게 이제 갑자기 밸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 말 연초에 있었던 이 업계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 그 정도 한 달 정도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HBM을 써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자체 설계 칩에 HBM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AMD도 HBM 많이 써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I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기존에 잘하던 업체가 계속 더 잘한다. 네, 더 잘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밸류 비싸다라고 막 이렇게 빨리 빠졌던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또 요때쯤에서 주요 리서치 센터에서 SK 하이닉스 HBM 실적 추정치를 막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불과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죠.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원이 SK 하이닉스 HBM 실적 추정치를 50%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50%를 상향한다는 건 이게 뭔가 중요한 팩트를 알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기존 전망치가 SK 하이닉스 HBM 매출이 7조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정도로 전망했는데 새로 전망한 게 매출 한 9조 9천억, 거의 10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갑자기 왜 이렇게 늘려 잡았을까? 네, 아마 SK 하이닉스 독점이 더 이어진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걸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HBM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0% 증가한 거죠. 거의 조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 그죠? 400%하고 네,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지금 HBM3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인 HBM3E,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이 제대로 될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HBM3가 더 쉬울 텐데 HBM3E보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데 다음 버전을 한다고? 라고 해서 이제 시장은 기존 업체들한테 독점 쪽으로 좀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네. 오늘 오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다루긴 했는데 단독 뉴스로 뭐 네. 그 HBM4, 네. 4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뭐 엄청난 스펙, 네. 그 전송 속도가 빨라졌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60% 빨라졌다, 이것을 학술제 뭐 발표했다, 뭐 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긴 하던데. 네네. 대표님 뭐 우리 쭉 이렇게 우리 봐보셨겠지만 뭐가 잘하는 회사는 조용해요. TSMC 뭐 아무 소리 안 하죠. 맞아요. 네, 엔비디아 아무 소리 안 하죠. 근데 꼭 뭐 잘 안 되는 회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대표회사가 뭔가 나와서. 좀 쫄리고 있는. 네, 인텔이 그랬고 이제 작년에 삼성이 그랬고
AMD가 요즘에 되게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은 말이 많고 막 멘트가 세져요. 우리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잘 하는 회사들은 조용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뭐 HBM4를 삼성이 진짜 그렇게 구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해오는 걸 보면 뭔가 갑자기 뭐 외계인한테 기술을 뽑아오는 게 아니면 좀 쉽지 않을까,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HBM에서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좀 모멘텀이 되는 거고, 네네. 주가 상승에 우리가 이제 그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HBM보다도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 기회를 확 잡아서 모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를 이걸 바라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HBM이 무조건 더 중요합니다. HBM이 네. 더?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파운드리보다는 D램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한 미래 산업이고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은 맞는데요. 이거는 본진이 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램이나 HBM 쪽에서 경쟁력 회복을 하지 못하면요.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파운드리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맞아. 네. 그렇죠. 본진이 털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P4라는 이제 평택 4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큰 공장이에요. P3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파운드리하고 D램을 같이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팹인데요. 최근에 파운드리 쪽엔 일단 투자를 잠정 스톱을 했고요. 지금 D램 쪽에 오히려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HBM 때문에 삼성이 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러면 칩을 구멍 뚫고 쌓는 거, 이거 패키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D램 낱장 있죠. 이걸 만드는 기술도 지금 하이닉스한테 밀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1A라는 공정이 이제 14나노고요. 1B라는 공정이 12나노인데 16나노까지는 삼성이 잘했어요. 근데 14나노, 12나노로 내려오면서 수율이 하이닉스 대비해서 떨어져요. 삼성이. 지금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커머디티 D램 있죠. 그쪽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붙고 있어요. 제가 여기 8.15 모니터에도 나와서 제가 그때 발표했지만 작년 초 두 회사 간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D램 쪽에서 18%가 넘었는데요. 3분기에는 5% 이내로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시장 점유율 갭도 붙고 있고 기술도, 그러니까 이건 HBM을 제외하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버용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 HBM 잠시 못하는 거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반도체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삼성이 계속 잘했기 때문에 삼성이 계속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바꿨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JP 모건은 목표가를 21만 원을 제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IB도 갑자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많이 올린 데는 10만 원까지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뭔가를 파악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 하이닉스가 저기 AI 반도체 삼각 동맹을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삼각 동맹을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동맹하는 것보다 벤더를 다변화해서 그렇죠. 경쟁 붙여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우리 다변화시키는 게 안정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가격 경쟁 시켜서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던 애들한테 바인딩을 시켜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물건 다른 데 주지 말고 우리한테만 네. 독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맞습니다. 있는 시점이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뭐 가격 심하게 안 깎고 그냥 계속 잘 해줄게. 그러니까 동맹을 하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수요 업체 입장에서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이게 벤더 다변화가 쉽지 않고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TSMC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서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장비 업체인 한미 반도체까지는 이 엔비디아 사이클이 이어질 때까지는 같이 동행하겠구나. 자,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그렇군요.